8편 23장은 공자는 음악에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노나라의 약관장에게 음악 연주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대하게 연주하되 각 악기의 소리를 분명하게 내면서 전체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부드럽게 여음이 이어지면서 연주를 맺으라는 그런 말을 한 내용인데, 이것을 본문을 지역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노나라의 대사에게 음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노나라 대사에게 음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악기가지야, 음악을 나는 알만합니다. 이런 얘기죠. 요 얘기는 있다가 약한 숨긴 부분도 있고 전치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공자가 음악을 안다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처음에 음악을 연주할 때는 흡, 야, 오음을 합하여, 합하여, 종지, 그것에 따라서 순, 여, 지, 소리를 힘껏 내게 하고, 힘껏 내게 하고, 그리고 전체가, 순과 요, 전체가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해서 음악 소리가 분명하고 분명하고 소리가 분명하면서도 부러지게 이어짐으로써 완성된다. 이런 직역이 나오는데, 요 직역을 다시 설명을 좀 깊이 해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문장, 공자를 얘기해줘요. 공자는 말씀을 하셨다. 대화 대상자가 누구냐? 노대사, 노나라의 대사, 노나라의 궁정음악관이죠. 이게 노대사는 노나라의 궁정음악관에게 음악의 연주. 음악의 연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악기가지야는 이게 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공자 공자는 시 다음에 목적어 음악 연주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되어서 이게 목적어가 앞에 나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알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 음악을 알 수 있다. 그 음악 연주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어가 숨겨져 있고 악을 강조해서 악을 앞에 내놨다는 거, 지의 목적어가 악이죠. 그래서 연주를 시작할 때는 흡이라는 것은, 이거는 허사니까 별 의미가 있고, 흡이라는 것은 다 함께 모두 합치다, 이런 얘기죠. 모두 5이 모여서 전부 모두 합쳐서 연주한다.
이런 얘기고, 종기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에 이어서 순여지, 화합하고 순수하게 단정하게 연주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유는 어떤 처지는 이 격이라는 요 말로 바꿔서 쓰는 사람들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춘추 전국시대의 고문이니까 고문, 이거는 한자가 정립되기 이전이죠. 즉 이 은어에서 발굴된 상형문자, 이거를 연구해서 고문자로 발전이 돼가지고 신나라 시대에 문자 통일을 이루었지만 통일이 완전히 이룩되지 않고 한나라 시대에 한자가 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이때는 이 용운이, 격인이 이런 것들이 한자가 정립되지 않은 고문자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설이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유로, 어떤 책은 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나는 전부 이거를, 이 문장 해석을 이 실사변이 있는, 즉 현악기호 위주로 연주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점점 얽혀서 어우러지듯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연주를 하고 다음에는 풀어내다, 이런 풀어내다, 흘러내다, 차츰 풀어내듯 하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해서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음악의 본질을 질서 있는 전개와 조화로, 이런 순서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흡이라는 것은, 흡은 처음 시작은 흡으로 시작하는데, 시작은 흡으로 줄을 모아서 동시에 울리는 화음, 즉 시작은 합으로 하는데, 이 합은 줄을 모아 동시에 울리는 화음적 시작이고, 다음에 이어서 요거는 단선율 위주의 맑은 음을 주선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어서 어울릴 유는 꾸밈, 장식함, 선율적 그런 그 묘미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음악 연주이고, 마지막으로 석은 음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런 마무리, 이런 흡과 순과 묘와 석, 이 네 과정을 거쳐서 음악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공자께서는 노나라의 대사, 궁중의 음악을 맡은 관원에게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그 이치를 알 수 있다. 자기는 음악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즉 공자는 노나라의 음악의 대사와 음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여러 해석들이 달라지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나는 이거를 자를 주어로 보고 말을 하다, 어를 수어로 보고, 도 대사, 노나라의 대사를 직접 목적으로 보고 음악에 대해서는 간접 목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노대사 악을 전부 합쳐서 하나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공자는 노나라 대사에게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노나라 대사와 음악에 관한 그 얘기를 했는데, 음악이라는 것을 자기는 그 이치를 안다. 아까 이게 생략된 공자, 그리고 악을 강조해서 천치됐다는 것, 지의 목적이 악이라는 것, 이걸 알 수 있다고 해서 처음 연주할 때는 흡여하고, 그리고 이어가면서 순수하고 단정하게 수언화하여서 점점 어우러지듯 하다가 마침내 풀려나듯 한다. 그래서 완전한 음악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일편 24장은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잃고 위나라 국경을 넘어갈 때 그 상황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노나라와 접경에 있는 바로 위나라, 노나라에서 벼슬을 잃고 공자가 위나라로 갈 때 이 국경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노나라 정공 때 공자 나이가 이때 56세입니다. 위나라 국경지대를 방비하던 관리들, 즉 노나라와 위나라의 국경지대, 여기를 방비하던 수비대, 의봉인, 이 관리들은 평소에 국경을 넘어드는 군자 등 학식 있는 사람들을 항상 만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으려는 공자를 보려고 아련을 요청했고, 그러자 공자를 만나고 나서 밖으로 나오면서 공자의 제자들에게 그 의봉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가 도를 이룬 지 오래 되었으므로 하늘이 공자님을 천하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목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을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직역하면은 의봉인, 즉 의는 의나라 지방을 말합니다. 봉인은 성문 관리인이에요. 위나라의 의지방의 성문 관리인이 청견, 여기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목적어는 바로 군자인 공자를 보려고 청하면서 이 의봉인이 말하기를, 군자, 즉 공자님이 이 나라에 도착할 때는 나는 이상물 아니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공자님을 보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종자는 공자를 수행하던 수행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자의 제자 2, 3명, 이 공자의 제자들이, 지는 여기서 의봉인이죠. 먼저 그 의봉인을 만나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공자님을 아련을 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의봉인이 나오면서 말하기를, 2, 3자는 바로 이 공자를 수행한 수행원들을 얘기하겠죠. 공자의 제자들이여, 유방, 상호, 여기서 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노노직주를 해석의 근본으로 삼고, 공자가 노나라에서
관직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관직을 잃은 것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의문이죠. 그러면서 하늘은, 천하는 무도, 도가 없은 지 오래됐는데, 도가 없으니, 없은 지가, 천하의 도가 없은 지가, 이게 주절로서 주어가 되겠죠. 오래되었는데, 하늘은, 장은 장래, 미래 분모일 것이다. 미래이죠. 이 부자, 공자로 하여금, 여기는 한자는 고리보로서 이건 미래형을 나타내겠죠. 미래니까 뭐뭐 할 것이다. 목탁으로 삼을 것이다. 즉 하늘은 공자님을 목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봉인 청정한, 봉인은 바로 성문관리인이죠. 의는 의나라 지방의 성문관리인, 청견은 청 플러스 동사에서 청연이죠. 무엇을 공손히 요구하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공손히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의봉인은 말하기를 군자지요, 공자님이 여기에 도착하시면은, 이런 얘기죠. 지어사야, 공자가 무엇이 이곳에 이를 경우에 나는 이상물 아니 해본 일찍 뵙지 못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조건절이 되겠죠. 오시면 나는 조건절이고 이게 주절이 되는 겁니다. 나는 공자님을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곳을 오시면 나는 공자를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나게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자 종지, 즉 이 공자님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이겠죠. 수행원들이 그를, 즉 의봉인을 보고 여기서부터 생각된 얘기가 있죠. 바로 이제 신사를 하는 거죠. 공자를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의봉인을 심사해보고 만나도 되겠다 생각하니까 만나게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의봉인과 공자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 많은 얘기가, 종자들, 2, 3자, 여러 제자들이요, 당신들은 바로 공자가 노나라에서 관리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찌해서 걱정을 하느냐, 이 상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논어집주에서는 상 부분에 대해서 논어집주에서는 상은 즉 뭐라고 말하느냐, 관직에서 잃어버리고 나서 나라를 떠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즉 관직을 잃고
관직을 실의, 관직을 잃고 노나라를 떠났다는 그런 뜻인데, 논어집주에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천사 부자 실의, 하늘이 사역동사죠. 부자, 공자를 시켰다, 실직시켰다. 즉 그 지구에서 하늘이 공자를 그 지구에서 공자로 하여금 그 자리를 잃게 하고 상실시키게 하고 주류사방, 천하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기교, 즉 그 가르침을 퍼뜨리게 한 것이다. 목탁 득우 도로야. 바로 도로에서, 우는 전치사죠. 에서요. 도로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광장 정치죠. 광장에서, 도로에서 목탁을 울리며, 사람들에게 목탁을 울리며 어떤 그 전도를 하는 것이다. 따라다니게 하는 것이다. 득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써졌습니다. 목탁 순우도로야. 그러니까 목탁을 두드리면서 지나가니까, 도로에서 목탁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그를 뒤따르게 되죠. 순은 바로 쫓을 순, 순행할 순이니까 뒤따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도로에서 목탁을 울리면서 사람을 따르게 한 것과 같으니, 바로 공자가 이 세상의 목탁의 역할로서 세상을 교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의봉이는 공자가 지구를 상식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천하가, 도가 없어졌지 오래되는데 하늘이 장래 공자로 하여금 목탁으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목탁이라는 것은 바로 성이 달의라고 해가지고 멀리까지 소리를 내게 해서 덕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목탁에 대해서는, 이 탁이라는 것은 원래 큰 방울이라는 얘기예요. 큰 대력, 큰 방울이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청동으로 만든 큰 방울인데 그 속에 대나무 추를 넣어가지고 소리를 내게 했기 때문에 목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나라에서는, 고대 주나라의 제도에서는 주례에 따르면 관리들이 금탁과 목탁을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알리거나 교화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탁이라는 것은 형벌이나 전쟁 같은 무거운 명령을 내릴 때 금탁을 울렸고, 목탁은 도덕적 교화를 알리는 상징으로 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공자를 목탁으로 비유한 것은 소리를 멀리 퍼뜨려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공자의 가르침이 세상에 울려 퍼져서 도덕을 일깨우고 풍속을 교화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자는 목탁을 바로 성이 달아나고 이선덕화라고 소리를 퍼뜨려서 덕화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목탁을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늘이 성인을 세워서 세상을 하는 도구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따라서 의봉이는 세상에 도가 없어진 지 오래니 하늘이 장차 공자를 목탁으로 삼아 도덕을 퍼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